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삼국지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국지 1화에서 뭘 얘기했죠? 네, 1화에서 유비관우 장비가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그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황건적을 두들겨 팼다. 황건적이 뭐다? 결국에는 이제 고만고만한 이제 업체를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먹은 거지. 그쪽 시장을 좀 먹은 거야. 예. 그 2화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장비의 도구 폭행. 도구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는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돼. 암행어사를 두들겨 팼고요. 왜 두들겨 팼을까? 그리고 영재붕어. 영재붕어는 이제 황제가 이제 죽었을 때 붕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뒤진 거예요. 솔직히 영재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어. 그리고 십상시의 난. 십상시의 난은 보통 난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난이라고 하는데 십상시라는 이 10명의 내시들이 오지게 헤쳐먹은 거야. 조정 내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쳐먹었으면 그걸 난이라고 했더라고. 십상시의 난. 네. 이게 2화의 제목이고요. 자, 유비가 이제 관우 장비랑 해가지고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나라 조정이 무슨 짓을 했냐? 한나라 조정이 야, 유비라는 애가 있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고을에 장을 맡겨요.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경력직이랑 되게 비슷해. 왜 회사에서 경력직을 좋아하느냐? 왜냐면 그 사람을 키우는데 나는 돈과 시간을 들이지가 않았거든.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전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가 우리 회사로 오겠대.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야. 거기에 또 이제 구멍이 딱 있으니까 그걸 딱 채우려고. 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항상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필요하는지. 경력직에서는 그게 훨씬 되게 중요해져요. 물론 신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경력직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레고의 그 테트리스 있죠. 테트리스. 요렇게 생긴 거 찾기도 하고 요렇게 생긴 거 나오기도 하고 요래 생긴 거 나오기도 하잖아요. 요래 생긴 거 요게 다르다고. 경력직은 아주 다르다고. 그런 사람이 근데 사실은 시장에 항상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경력직 시장은 더 재밌는 거지.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역량 대비 이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한나라 조정은 유비를 하는 짓을 딱 보고 저 새끼 경력직이네? 그래가지고 고을의 장으로 딱 앉혀요. 치안 유지랑 다스리기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시키죠. 어떻게 보면 짬 시킨 거야. 왜냐면은 이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다 잃었지. 지방에 통제력이 뭐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놈은 부패해가지고 다 뜯어먹고 황건적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도적들이 와가지고 도적질 해먹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들어. 야, 너 좀 일로 와봐. 야, 너 여기 있는 그 마을길 좀 쓸어. 이러는데 그 말 듣겠냐고. 말 안 듣지. 미쳤냐, 씨끼야. 나 밥 벌어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씨. 우리 그 북쪽에 있는 동네가 지금 그러고 있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마당에 가서 뭔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위에서 뭐라고 하든 진짜 막 목숨이 위태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주를 할 여력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는 판에 경력직이다. 황건적을 두들겨 팼다. 그리고 백성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고을의 장을 이제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경력직이랑도 비슷하고 사내벤처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사내벤처라는 거는 여러 회사에서 이제 시도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한나라 조정 스타일은 그건 거지. 유비한테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해. 예산 없어. 예산도 없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네가 군대를 만들었었잖아. 유비관우 장비 해가지고 그걸로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였는데 사내벤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력하고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이게 이유가 있어 사실. 근데 사내벤처가 그 사내벤처에 참여한 사람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회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회사 좋으라고. 왜냐면은 신사업을 이제 저도 이제 신사업 굉장히 많이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성공하는 게 확률이 100번 하면은 한 번? 100번에 한 번이 뭐야? 한 1000번에 한 번? 쉽지 않아요, 진짜로.
신사업이 뭐 하는 족족 성공하면은 회사들이 그렇게 막 성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신사업이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내벤처라는 걸 딱 하게 되면 주인의식이 생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대표이사를 앉혀준단 말이에요. 대표이사를 앉혀줄 수도 있고, 너 그러면은 이거에서 독립해서 나갔을 때 네가 사장이고 네가 임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거든. 과장, 대리, 뭐 부장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장, 뭐 부사장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당연히 그 금전적인 보상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이게 성공하면 그러면 밤새도록 하지. 120시간씩 근무하지. 그래서 사내벤처 시스템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도 하고 있지만 C랩, 뭐 아니면 지금의 C랩 아웃사이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주인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 어느 정도 종속이 됩니다. 당연하지. 삼성이 바보가 아닌 이상, SK도 그렇고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돈 들여가지고 월급 주고 회사 만들어 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생긴 거 다 네가 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법적으로도 다 걸어놓고 기술 쓰는 것도 당연히 다 그거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신사업 하면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이런 취지로 이제 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근데 한나라 그거랑 비교하기엔 조금 미안하긴 하다. 사내벤처가 훨씬 낫지. 훨씬 낫지. 보상도 확실하고,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높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근데 사내벤처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해도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사업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전혀 없어. 네. 아무튼 사내벤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장비가 이제 사고를 쳤어. 도구라는 애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했는데, 도구가 이제 뭐냐면 암행어사야. 근데 한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패하면은 누가 손해본다? 백성이 손해본다. 네, 부정부패는 우리 모두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득 보는 거는 딱 그 돈 받은 새끼들만 이득 보거든요. 도구가 와가지고 이제 이득을 보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살살 꼬드겼더니 장비가 또 어떤 사람이야, 또. 한 성깔 하잖아, 한 성깔. 두들겨 팬 거지, 그냥. 좁혔지. 난 이 묘사가 되게 웃겼어. 처음에는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다가 이제 계속 쳐맞으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야, 이 도구라는 친구가. 야, 진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지? 난 진짜 아무튼 두들겨 쳐 맞은 거지. 이런 사실도 회사에서 종종 일어나요. 예. 회사에서 예를 들면 감사가 떴어. 예. 어떤 조직의 감사를 떴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들어가고 아니면은 진짜 협조적으로 하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들이박는 경우가 있어요. 들이박으면 진짜 감사가 이제 장비처럼 이제 두들겨 팰 수는 없으니까 막 말로 들이박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대 맞을 거를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걸 세 대 맞는 거지. 이렇게 쳐 맞습니다. 네.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회사 내에서든 밖에서든 꽤 일어나요. 네. 예를 들면 회사 외에서는 인허가가 중요한 신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직접 봤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부산에서 항만 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다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굉장히 모질하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산업부지는 뭔가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그래야지 산업체가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다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이 상당히 큰 액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혜택을 주거든. 그러면 또 경쟁이 치열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 먹고 공무원이 이렇게 해준 거야. 네. 걸렸지. 지금까지 깜빵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서 가셨고요. 결과적으로는 삼국지에서도 장비도 걸렸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장비한테 야, 우리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딱 설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비가 쫓겨났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버틸 수는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유비는 이제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유비는 그 생각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정부 상태라고 그랬잖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도구쯤 하나 두들겨 패가지고 보낸다고 해도 야이씨 웃기지 마. 내가 여기 짱이야. 미쳤나 지금 중앙은 보내든가. 아니 생각을 해봐. 황건적하고도 싸워가지고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지고 있는 중앙군이 유비 또 때리자고 올 여력이 있냐고. 네? 이게 약간 비슷한데 이제 송건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송건은 그냥 그 지역에 눌러 앉은 거야. 그 지역에 눌러 앉고 중앙군이 오면은 뭐 이제 두들겨 패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야 여기 우리 땅이다. 잘 생각해. 들어오면은 알지. 뭐 한판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사실 유비도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유비는 그냥 다 내려놓고 갔어요. 왜냐면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명분. 그거 그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거 똑같아요. 회사에서 이거 그럼 비슷한 게 뭐가 있냐? ESG죠, ESG. 환경, 소셜, 거버넌스 이런 뭐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뭐 지배구조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도덕적 잣대를 이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리고 ESG를 이렇게 막 더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나 어쨌든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명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유비는 이제 그때부터 그걸 알았던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 명분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뭐 사실 20세기 초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는 아동 노동자가 있었죠. 아동이라는 게 이제 진짜 아동. 우리가 생각하는 초딩, 유치원생 뭐 이런 애들을 막 탄광에 넣고 굴렸단 말이야. 네? 기계에다 넣고 일시키고. 그 명분이 그때 당시에는 명분 같은 게 그냥 뭐 애들 일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지금은 아동 노동? 야씨 너 깜빵 가. 야 진짜 푹 썩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분이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 명분 사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ESG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래야지 이제 충성을 다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제품을 냈을 때 시장에서 저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 이러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길어져서 얘기를 하면 십상시에 난 영재가 이제 붕어 같은 영재가 뒤졌죠. 그리고 십상시의 난이 나왔어요. 십상시의 난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영재가 죽었어. 황제가 죽었는데 십상시라는 그 10명의 내시가 아주 어린 소재라는 그 황제를 앉히고 뒤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애가 뭘 알아? 소재가 몇 살이었지? 아무튼 되게 어렸어요, 제 기억에. 거의 막 제 기억에 그 한 자릿수였거든, 나이가. 애기잖아, 애기. 애기가 뭐 물론 초딩 되게 똘똘한 요새 애들은 나보다 똘똘한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쉽지 않잖아.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그러니까 십상시가 뒤에서 이제 속삭속삭 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최적입니다. 이제 돈 받고 그러면 이제 소재가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중요한 벼슬이 내려가고 그 사람은 다시 뽀찌를 이제 십상시한테 챙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회사에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이 짱이고 그 밑에 임원들은 다 죽어있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참 거기는 정치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의도예요. 여의도. 임원판은 여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고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이야. 아주 개판이란 얘기지. 아주 그냥 되게 심한 게 그런 게 있거든. 사장이라는 게 임기라는 게 있거든. 그 오너들이 사장을 100%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바꿔주거든. 근데 이 바꿔주는 게 임기라는 게 있어. 암묵적인 임기. 그러면은 임기 끝에 다가오잖아요. 그럼 진짜 레임덕이 생긴다. 그러면은 차기 사장들이 아주 암투가 치열해. 아주 내가 진짜 저는 이제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까이 갈수록 피곤해지거든. 되게 피곤해요.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데 아무튼 그 아저씨들이
진짜 치열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이제 A 임원, B 임원, C 임원이 이제 차기 사장인데 B 임원이 되게 유력해. 그러면 막 A 임원, C 임원이 자기가 막 되려고 하다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제 B 임원으로 확정이 되잖아. 그러면 A 임원, C 임원이 B 임원한테 잘 보이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예? 그런 정치 판때기가 아주 재밌어요. 예. 임기 말 되면은 거의 영재야. 영재가 이제 붕어에서 이제 이 사람 죽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잃었지만 사장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 예. 제가 본 사장 중에는 진짜 재미있는 분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거의 뭐 업무를 거의 포기를 하시더라고. 예, 밑에서 하도 치고 이렇게 똥꼬를 푹푹푹 쑤시니까 그냥 아예 거의 포기하고 그 밑에 있는 유력 임원이 거의 뭐 정권을 거의 휘둘렀지. 예, 되게 웃겨요. 아무튼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삼국지에서 보면은 온갖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회사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 Don't be naive. 순진해지지 말자. 회사 다니면서 순진해지면 나만 피곤해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얘기 계속 들으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듣기 싫으시면 댓글로 욕을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